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다음 주인 월요일 29일 오후 2시로 확정됐습니다. 네, 양측이 일단 만나는 것에 방점을 두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인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영수회담의 배석 예정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만나서 민주당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대주주인 하이브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희진 대표의 격정적인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하재근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잠시 후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자와 함께 이번 총선 이후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당정 혁신의 문제 어떻게 보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한판 승부 오늘도 진수희 박성태 두 분의 한판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야 영수회담이 드디어 열리는 모양입니다. 회담 의제를 가지고 밀당하던 용산과 민주당이 그러나 뜻밖에도 정해진 의제 없이 일단 만나기로 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만남에 식사는 부담스러웠을까요? 배석자들과 함께 차담회로 한다고 합니다. 밥이든 커피든 여하튼 이 만남이 협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협치의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성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수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국회가 두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뒤 거의 두 달 만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다음 주 월요일 첫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결과를 보고합시다 라고 답하고 공수처장도 없잖아요 라고 물으면 며칠 전 지명했습니다 라는 대답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이때 지명하면 누가 믿겠냐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딱 그만큼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였습니다. 예, 진수희 박성태 두 분의 한판 논평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방송 중에 의견 주시죠. 유튜브와 레인보 게시판 활짝 열고 있습니다. 한판 브리핑 이어갑니다.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조율 급물살 타면서 다음 주 월요일 29일 오후 2시로 합의가 됐군요. 네, 두 차례 열렸던 영수회담 실무회동에서 의제가 조율되지 않았던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되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신속한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면서 일정 등 확정을 위해 실무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양측은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만난다는 데 합의를 했고요. 이 만남은 차담을 하면서 1시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석자는 6명으로 정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당 정책위 의장, 박성준 당 대변인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난관에 봉착하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만남의 방점을 내면서 급물살을 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진수희 전 장관부터. 그 회담 의제를 갖고 밀당하는 과정은 좀 눈살이 찌푸러졌지만 예. 그래도 결과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 실장님. 사실은 회담 의제를 가지고 영수회담에서 뭐 두 번이나 협상이 결렬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실무 협상이 좀 이례적이잖아요. 저도 뭐 무슨 북미 정상회담 안건 의제 조율하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뭐 합의는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야당의 전략이라면 저는 충분히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여러 번 만나자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참패한 뒤 자 이제 봅시다 해서
고맙다고 가서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더군다나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이랄지 민생회복지원금이랄지 의제 설정 과정에서 약간 서로 간의 기싸움으로 볼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은 모습들이 뭔가 이제 잘 순조롭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적 관심도는 다시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예. 여기서 만약 더 갔으면 야당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호락호락 그냥 밥만 먹고 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자, 김수인 평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번 만남 어떤 소득이 있고 누가 더 뭐랄까요?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기회일지 평가하신다면. 일단은 의제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제안하는 의제보다는 야당,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의제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듣는 회담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의제를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에 좀 주도권이 있는 회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회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부터 먼저 꺼낼 것인지 또 대통령한테 필히 답을 들어야 된다면 어떤 의제에서 들어야 할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주말 사이에도 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다.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그동안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만남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 이제 회담의 뒤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약간 합의 사항 같은 거는 단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강하게 요구하고 싶고 또 대통령은 제일 받기 싫은 건 김건희 여사 특검이겠죠. 예. 그럼 그게 이제 레벨 10단계 정도, 10단계 정도라면 9단계는 최상병 특검, 뭐 8단계는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 원 한다든지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세지원 특별법 무슨 뭐 의료 대란 문제 합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저는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민생회복지원금도 약간 규모나 방식 등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거지만 5, 6단계 정도에서 합의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인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됐고 예산을 짜고 정부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권리를 갖게 됐잖아요. 이번 총선에서는 의석수만 놓으면 108대 175예요. 그럼 그 정도 민심을 반영한다면 예를 들어 7단계, 8단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저 잠시 후에 회담에 배석하는 박성준 수석 대변인을 만날 예정이어서요. 그 얘기는 그때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진장관님. 그 뒤끝 없는 그 회담이 되려면 처음부터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논평에도 얘기했듯이 예. 이 첫 만남 그거 물꼬를 트는 의미 기대만 가져야지 그 이상 뭐 그러면 저는 뒤끝이 생기고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소통이 없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치를 많이 낮춰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핵심 전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최상병 특검.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그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를 받았죠. 네, 공수처 수사 4부는 유재원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예. 유 관리관은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처음 출석한 피의자가 됐고요. 예.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과 5차례 통화를 하면서 경찰에 이첩할 서류에서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을 빼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에 유 관리관은 보고서 원문을 보지 못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 유 관리관은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한 바가 있는데 유 관리관이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전 9시 35분쯤에 공수처 청사에 등장한 유 관리관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공수처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을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여 만의 지명이었고요. 예. 지난 2월 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판사 출신인 오동훈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서 근무를 한 바 있는데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서 다른 후보자인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동훈 후보자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그런 일정을 밟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불가론이 공유된 상황인 거죠. 네, 지난 22일에 국민의힘이 당선자 총회를 열었는데 채널A는 이날 국민의힘 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 주류에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이 15장짜리 자료를 갖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설명에 나섰다는 건데요.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사법원법이 2021년 개정되면서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수사 방해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군사경찰의 기초조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는 정당하고 적법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 내용입니다. 예. 자, 이제 그 공수처의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야, 그래도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여당에서 예. 그 특검법 불가론이 공유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매체에서는 여당 내 주류에서 반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불가론이 전체적으로 공유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내에서 네, 당내에서 소수 의견이나마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그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판단이 잘 명확하게 안 서는 게 갑자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수처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자료 분석하고 압색한 자료 갖고 예. 뭐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소환할 시점이 됐다 싶어서 막 부르는 건지 어쨌든 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렇다면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니냐. 뭐 특검이 될 거를 의식해서 이 공수처가 뭐 수사를 갑자기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도 속도라면 그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고 그거 봐가면서 특검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싶고요. 특검이 지금부터 추진돼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 21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야당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22대 국회가 곧 뭐 6월이면 이제 열리기 개원을 때문에 하니까. 개원을 하니까 조금은 기다려봐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굳이 뭐 21대 국회가 오래 남았으면 모르는데 한 달밖에 안 남은 요 시점에서 뭔가 그거를 그 부랴부랴 통과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박 실장님.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되게 수사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직과 예산이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사부가 부장검사 1명에다가 평검사가 4명이에요. 그다음에 수사관 몇 명이 있고요. 근데 최상병만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 이것도 같이 맡아 했어요. 할 게 많고 제가 들어보면 뭐 포렌식 장비나 이런 것도 좀 적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만약 검찰이라면 공수처가 1, 2, 3부가 있고 이게 원래 특별수사본부가 4부가 돼서 여기서 지금 맡고 있는 건데 공수처장이 있었으면 자 1, 2, 3부 좀 시급하지 않은 건 좀 제쳐두고 다 이쪽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장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석 달 이상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한계가 물론 뭐 수사 의지는 제가 수사 의지나 능력은 모르겠지만 조직적인 한계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검법에서는 수사나 이거를 어느 정도 나중에 다시 올릴 때 어느 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검찰의 중앙지검의 한 부보다도 적은 일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특검이 맞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전폭적인 처장이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번에 후보자가 된 다음에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권에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도 실제 많이 했고 실제 일부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조직인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또 처장들이 계속 판사 출신에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사유라면 어떤 반론이 가능한가 하면요. 이제 수사 조직에 예. 그 뭐 너무나 규모가 그 없고 제대로 이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라면 저는 지금 공수처에 오는 사건들 중에 좀 이렇게 정치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건은 다 공수처에서 못하고 특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이게 꼭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유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그 얘기는 또 2부에서 박정원 당선자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이제 하이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민희진 어도 대표의 분쟁 소식인데 어제 이제 민 대표 기자회견을 두고 하이브 측이 이제 반박 입장을 냈고 민 대표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입장 표명을 했죠. 네, 하이브는 민 대표 기자회견 직후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게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정보 자산의 반납과 신속한 감사,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영권 탈취 의혹에 관해서 재차 반박에 나섰는데요. 예. 하이브 측이 제시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모든 대화에는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맞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지분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다. 어차피 하이브의 컨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누구를 접촉하거나 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참 여기서 하재근 문화평론가를 연결을 해서 현재의 이 갈등의 구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속한 어도어, 그러니까 어도어는 이제 그 뉴진스의 소속사이기도 한데, 자, 복잡한 관계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멀티 레이블 체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구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아니 뭐 복잡할 건 없고요. 예. 그냥 우리나라 왜 재벌들 보면 뭐 본사, 모회사 있고 자회사, 계열사 쫙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것처럼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그렇게 막 계열사 쫙 있고 그런 대기업이 없었는데 예. 요거 하이브라는 초유의 대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드디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이브가 여러 계열사들을 쫙 거느리고 있는데 빅히트라는 계열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예. 어도라는 계열사에서는 그 이 뉴진스라는 또 최고의 걸그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 그런 신인 걸그룹을 지금 출시를 했었는데 예. 그 어도의 대표인 민희진 대표가 예. 어도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거 아니냐, 탈취할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예. 하이브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제 본 회사고 이제 어도어는 자회사 성격인데 이제 네. 이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따로 독립해 갖고 좀 따로 경영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이브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도의 지분을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고 예. 그 민희진 대표가 18%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들을 민희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를 일으킨다든지 뭐 그 방법들을 통해서 예. 그 지분들을 판매하도록 유도해서 아하. 그 이 재무적 투자자한테 판매하도록 유도해서 그 재무적 투자자는 엔터 기업을 직접 경영하진 않으니까 예. 하이브 지분이 판매가 되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건의 시작은 이제 하이브 측의 본사에서 이제 민희진 대표를 지난 월요일에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하이브 측에서 지난 월요일에 예. 민희진 대표를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예. 그때 이제 바로 든 생각이 보통 엔터업계가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시키지 않거든요. 아하.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엔터라는 건 이미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공론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하이브 입장에서는 상당한 출혈을 감수한다는 뜻이고 지금 뭐 주가 하락도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유 없이 그런 출혈을 감수하겠느냐. 아하. 뭔가 민희진 대표가 문제가 있고 하이브로서는 절박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당시에 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감사를 했는데 예. 감사를 끝까지 하지도 않고 아하. 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예. 중간 결과에서 민희진 대표의 그 탈취 계획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바로 고발로 들어갔거든요. 경찰 고발. 예. 이 정도면
상당히 뭔가 확증을 잡은 거 아니냐라고 아하. 해서 민진 대표한테 여론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불리해졌었거든요. 예. 언론 보도도 민진 대표한테 안 좋게 나오고 예. 그랬는데 그 와중에 민진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아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탈취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좀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 메모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민진 그렇습니다. 대표는 사담이었다. 그냥 이제 직원들끼리 이거 뭐 사버릴까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수준이었는데 이게 무슨 경영권 탈취냐? 나는 못한다. 이런 식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거의 뭐 한풀이 느낌으로 모든 억울함을 토로하듯이 예. 막 그 비속어와 욕설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상 최대 충격을 주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2시간 이상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렇죠. 그 속에서 나는 억울하다. 그 하이브가 이야기한 여러 물증, 메시지 내용, 이런 대화 뭐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뭐 사담으로 나눈 거고 뭐 직장인의 푸념 같은 거였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뭔가 맥락을 다 떼어버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짜깁기식으로 지금 내세우면서 예. 나를 그렇게 지금 뭐 일종의 말하자면 모함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민진 대표가 처음에 입장을 한번 내긴 냈었는데 예. 그 반대 입장을 냈던 게 하이브에서 새로운 신인 걸그룹을 이제 데뷔를 시켰는데 예. 신인 걸그룹이 뉴진스를 베꼈다. 아일릿. 네,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이. 그래서 예. 그게 내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나를 지금 찍어내려고 이러는 거다. 예. 라고 민진 대표가 원래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설마 그 정도 가지고 하이브가 이 정도로 그 평지풍파를 일으킨단 말인가? 아하. 뭔가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새로운 논점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예. 바로 하이브와 민진 대표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 있었다.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이게 뭔가 무슨 뭐 자신한테는 올무 같았고 노예 계약 노예 이런 계약이었다.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수정하는 가운데 하이브와 민진 대표가 틀어졌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고 메시지 메모 하이브에서 증거라고 내세운 그것도 예. 그 주주간 계약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하. 그냥 푸념으로 메시지 메모 이런 것도 작성을 한 거고 예. 또 외부 세력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만났던 거였다. 이렇게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신이 또 하이브에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그 내부 고발 때문에 또 자기가 찍힌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원래 뉴진스가 예.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갑자기 르세라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이브 내부에서 막 욕을 하면서 반발했는데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찍힌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내용들을 막 한풀이 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자, 박 실장님과 진 장관님도 말씀 주셨는데 추가적인 질문하실 박 실장님. 근데 지금 뉴진스가 컴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어도하고 하이브하고 정말 드러내놓고 심한 감정적인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 뭐 이해관계가 강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컴백 활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그거는 완전히 미지수인데요. 예. 지금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피프티 사태 때 예. 그때 회사하고 프로듀서하고의 분쟁에 피프티 본인들이 등판해서 예. 뭐 그 멤버들이 엄청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 예. 라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도 말하자면 그 본사 대 민진 대표를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본사 대 프로듀서의 어떻게 뭐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이 대립의 와중에 뉴진스 멤버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직접 등판해서 뭐 입장 밝히고 어느 한쪽 편 들고 이러면 뉴진스 멤버들도 이전 투구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걸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데 예. 피프티 학습 효과가 있는 마당에 예. 설마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진 않고 지금 민희진 대표도 뉴진스는 반드시 보호하겠다 그러고 있고 예. 하이브 쪽도 뉴진스 보호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뉴진스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 어제 민진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건국 이래 최대 충격의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랄까요 민진 대표 쪽으로 또
어떤 우호적인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론가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 분위기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민진 대표가 뭐 격정 토론을 막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의 논리적인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태도 그 자체에서 그냥 감정적 정서적으로 예. 저 정도 사람이면 앞에서 들이받아도 뒤에서 음모를 꾸밀 것 같진 않다. 저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저게 거짓말일까? 막 예.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민진 대표가 그동안 하이브한테 얼마나 그 막 핍박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토로하니까 사람들이 막 직장인의 애환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하면서 예. 이게 대기업 대 개인, 관료 조직 대 크리에이터 이런 식의 구도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좀 또 민진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진실은 모르니까 예. 뭐 하이브에서는 민진 대표 고발했다고 하고 예. 민진 대표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대응 여하에 따라서 예. 수사나 법정 공방으로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공방 어떤 재판 결과는 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기류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 밝혀진 사안은 좀 제한적입니다만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지? 하이브에서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이게 애매한 게 예. 배임 행위를 진짜 그러니까 실행을 한 건지 계획만 한 건지 예. 계획이라는 건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건데 예. 대화가 오고 간 것만 가지고 과연 배임을 입증할 수가 있을 것인지 요게 지금 난항을 겪을 것 같고 예. 그 대화가 오고 간 걸 민진 대표는 사담이었다 그렇게 사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 규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브 측에서 밝힐 수 없는 범죄라는 표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고소 같은 게 들어간 건지, 요것도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진 대표는 지금 자신이 모함을 당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진 대표도 하이브에 대해서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전개가 된다면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텐데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전개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인터뷰가 또 예정돼 있어서 또 브리핑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우여곡절 끝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자리에 배석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재선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에서 예, 예. 어떠셨어요? 일단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지난 선거 저는 과정. 뭐 총선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정권 심판이 흘러갈 것이다. 그 도도한 물결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예. 큰 뭐 이제 뭐 변수라고 할까요?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봤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여 년 만에 재선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 예. 아니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예. 와,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랬군요. 스윙보터 지역이고 여야 이렇게 해서 쭉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 지역이 한 2에서 3% 싸움이에요 항상. 근데 제가 4년 전에는 한 4.7% 가까이 이겼다가 예. 이번에는 2.28 아하. 원래의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 예, 절반 그 예. 금호 옥수동 지역 원래 잘 예전에 제 아시잖아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민주당한테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 최근에 맞습니다. 와서는 이렇게 썩 좋은 지역은 또 아니었어 가지고 많이 안 좋은 지역이죠. 예, 예. 이번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한강벨트가 상당히 예. 그래도 마지막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요. 이제 음.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슈가 예. 지난 대선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불식시켜야죠. 예. 사실 중구 성동을이 한강 위에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여기는 사실상 강남이다. 그래서 유력한 분 세 분이나 가셨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이혜훈,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네. 이영 전 이영 전 장관까지 가서 이제
여기만 꽂으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간 곳인데 아. 거기서 당당히 살아서 예.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선거 이제 하기 전에 보면 이제 한 3명이 예. 빨간 옷 입고 이제 예비 선거로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요. 음. 예,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경선했고 또 상대 후보들도 경선하면서 지역을 다지다 보니까 오랜 싸움을 했죠. 장기전했습니다. 박 대변인님은 늘 TV에 나와서 네. 저렇게 하시고 지역에는 언제 가시나 그랬는데 안 그러셨군요. 저는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 그 지역 이제 틈나는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재선이 되셨고 그러면서 또 무엇보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그 자리에 배석을 하시는 예, 거죠. 배석합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석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따로 또 두 분이 비공개로 만나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니 이제 그 비공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아직 정하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협의한 건 없고요. 아, 그 그렇군요.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 없고요. 그렇군요. 일단 모두 발언하게 되고 배석해서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분만 만나는 지금 두 분만 만나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다 같이 여섯 분. 만나서 예. 모두 발언하고 예. 비공개로 전환을 하죠. 아하. 예, 예, 비공개를 하는데 하시다가 예. 우리 둘이 따로 좀 얘기해 그건 봅시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죠. 아. 예.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음. 이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공개성 기본은 원칙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음. 자, 일단 그동안 또 이제 의제 두고 이견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 제한 두지 않겠다. 자유롭게 의제를 그럼 꺼내는 방식인가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의제를 제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 지난 이제 한 2년 지난 시점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의제가 무엇이냐를 대통령과 민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걸 해결하자는 것이죠. 예. 저는 그냥 이번에 영수회담이 경청하고 듣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려면은 분명한 의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의가 뭐냐면 예. 결국 이제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생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대안을 서로 만들어서 얘기해서 그거를 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국기문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그러면 바로잡으려고 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총선에서 도도한 물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답을 내야죠. 아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아가는 거고 답을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예. 그냥 듣고 만났다 악수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여기서 답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두 분이 만나서 답을 낸다? 그거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정답을까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들었다. 기본 방향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여야당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기란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위기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고육과 고환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지금 국내적으로 해결할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답들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해서 같이 찾아서 내는 것이지 그냥 서로 의견을 나눴다 하면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단순하게 한 시간 앞선. 동안 만나서 네. 무슨 답이 찾아지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왜 만나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이제 인식을 예를 같이 들면 하면 제가 우리 진수희 평론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총선의 민의에 대한 답을 안 할 겁니까? 대통령이 답을 안 할 겁니까? 지금 총선의 민의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겁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 국민 여론이 지금 다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이제 대통령의 입장도 나와야 되는 거고 더 하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 둘이 만났고 답은 다음에 찾고 또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왜 의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얘기했냐면 정말 진정한 답을 찾아가자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답을 줄 것 같다고 제 개인적 생각인데 예. 물론 그렇다고 답을 준다고요? 아니 답을 줄 것 같진 않고요. 아, 답을 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제가 대신 그래서 잘 그 얘기를 드리는 들었습니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을 잘라서 좀 죄송한데 예. 최상병 특검법. 그러면 지금 총선의 민의가 그렇게 드러났고 예.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고 이거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덮고 뭘 어떻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네. 사실은 뭐 대통령이 그래 생각해 보니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제가 예. 선거 끝난 뒤에 대통령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인선할 때 그렇고 대통령이 안 바뀌었다고 평가했잖아요. 그런 예.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 최상병 특검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대통령이 많이 바뀌신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뀌었다고 그건 국회에서 따로 여야가 해결해서 특검을 거부권이 되더라도 예. 다시 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예상인데 이번에 그렇게 이 될 얘기를 것으로 이제 보이고 우리 박성태. 평론가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이번에 영수회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민의라고 하는 부분 여야 합의라든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역대 최대로 남발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진실을 밝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수회담 만나가지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냥 여야하고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그런 요구를 하는 면에서 거죠. 강력하게 제가 요구.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의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책임지고 해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특검 관련해서는 뭐 그 더 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특검 얘기하시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좀 검토해 보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이거는 도저히 좀 받기가 그렇다라든지 그거는 답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든 원치 않는 답이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막 민생 이러고 총선 민의에 나타나는 민생 그러면서 아까 쭉 나열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쭉 민주당이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생 해결 방안들. 그 보따리를 다 풀어 놓으시면 되죠. 놓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A라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B라는 건 이렇게 답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용산의 참모들이라든지 이제 여당 정책팀하고 만나서 이건 민주당의 뜻이 이러니 이거는 그러면서 그런 협의하는 그게 과정을 답이신 거죠. 아니. 제가 그 얘기 아니 그렇게 해서 답을 내놔야지.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들으시는 아무것도 안 거지.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상과달리 네. 오늘 굉장히 핫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야, 그래서 좋으네요. 의제를 얘기했던 거야. 의제를 얘기하고 과거의 있다. 영수회담이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총선의 민의의 언명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없이 뭐 아무것도 물거품이 됐다, 빈수레였다고 하면은 이 여론의 질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워낙 대통령이 또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나지도 않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비판의 핵심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분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뭔가 대화하는 모습 자체만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너무 그렇게 되면요. 예. 국민들이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국면 전환용으로 했구나. 이거는 자기의 위기 돌파, 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 돌파용으로서 영수회담을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 이번 총선에 그 선거 나갔는데 그 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웬만한 평론가들 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민의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되면 그럼요. 저는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등을 더 돌릴 것이다. 떠나서 국민의 질타라고 하는 것은 더 커질 것이다. 더 커질 것이죠. 근데 지금 최상병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영수회담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깨지고 한 23%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보조하는 보좌진들이라든가 그리고 여권이라고 하는 지형에 있어서도 이번에 어젠가요? 그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그 예.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는 리더십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바꾸는 전환점이 어디겠습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민의에 드러난 내용들을 수용하고 바꾸라는 얘기지. 그러면 안 바꾸겠다고 하면 왜 만나고 그 만나서 빈수레라고 하면은 그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앞서도 얘기했었지만은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 각 단위별로 네네. 약간 뭐 요구할 사항들이 있고 강력 요구할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합의 볼 수 있는 사항들도 있다고 보는데 합의 볼 수 있는 사항들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뭐 아예 동의를 하고 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아니, 리스트가?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예. 큰 방향이 두 가지 아닙니까? 아하. 국정기조 전환, 국정기조를 바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들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민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큰 몇 가지 가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하. 지금 사회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낼 거고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안들이 나올 수가 있고 예. 어느 부분에 지금 진수희 전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도 결실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답을 하나도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근데 이제 어제 네.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은 통 크게 양보를 하고 뭐 이를테면 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런 것 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또 더불어서 민주당은 네. 대통령을 너무 뭐랄까 이제 몰아세우지 말아야 된다. 굴욕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 저는 의원님 또 굉장히 약간 좀 공격적으로 느끼셔가지고 아니, 이철희 평론가님 어떻게 얘기하고 수석,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제가 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 아니 뭐가 굴욕적이고 뭐가 이제 뭐래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 결국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믿음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국민에게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서는 것이지 예. 자신의 어떤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문제를 접근했다고 하면은 국민이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네네. 공수처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이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이제 브리핑을 한번 했는데 예. 역대 이 사건 중에 해병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해병대 예. 사망 사건 예.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커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그때 국가안보실에 있다든가 지금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예. 또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거기 또 하나가 뭐죠? 법무부 그다음에 해병대 이 예. 범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규모 자체가 수사 워낙 대상. 커요. 아하. 이거를 공수처가 지금 알겠지만 수사 인원도 얼마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수처에 맡겨가지고는 마무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아하. 진실을 밝히는 게 맞는 거고 예.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궁금한 영수회담이 이제 6분이 만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이제 정윤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 홍보수석, 네. 그리고 민주당은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 그리고 우리 박성준 예, 의원님 예, 가시는데 그럼 이 배석자들이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걸까? 앉아만 있는 건가요? 배석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보좌 역할을 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예. 아니 그러니까 정 대표- 달랑 1시간 만나는데요. 주고받고 하면 지금 보따리 그걸 어떻게 답을 다 만들어 갖고 가겠습니까? 아무튼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예. 나오면 예.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기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하. 보좌의 기능이 없는 거죠. 저희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회의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이 국가적 의제라는 것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위기를 복합 아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양대의 축으로 알겠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하고 이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예. 자, 어제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음. 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깜짝 회동을 하셨죠. 네네. 예. 왜 하필 어제 만났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조국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건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예. 잘 모르는데 예.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소통을 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씀은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조국 교수에게 도움 많이 받았고 오래된 인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저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늘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만남 자체를 이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범야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 영수회담 전에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던 이 해석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범야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이 야권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90에서 그 범야권 연석회 얘기를 네, 또 조국 네.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목소리를 들어주신 그러니까 측면에서 만나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국 대표와의 어떤 관계도 있고 예.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라고 할까요? 야권이라고 하는 지형에 있어서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내세웠던 국가 아젠다라고 할까요? 총선 공약들이 보면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상당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선택을 받았고요. 아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도와줄 부분도 있고 아하. 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또 손을 잡아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은 앞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네. 특검법 같이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답 드리기는 어려운 거고 22대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고 개원이 되면 예. 구성이 돼서 음흠.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면 예. 22대 이제 국회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원에서 이 판단을 하겠죠. 아하, 그렇군요. 자,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당초에 이제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이제 막 생각이 있으신 거로 됐다가 이제 불출마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박찬대 의원으로 추대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 내부 교통정리가 있었던 겁니까? 교통정리보다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예. 그게 또 교통정리라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고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대변인 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그 기자들이 물어와요.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큰 흐름을 보면 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총선의 민의의 반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정권에 대한 예. 회초리를 들으라는 거였다. 그러면 그 회초리를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예. 그 민의의 반영인 것 같다. 그게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검찰 독재 위원회를 이끌고 있었고 예. 또 검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온몸으로 싸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원내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박찬대 최고위원이 상당히 좀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긍을 했고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원내 수석부 대표였기 예, 예,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상황시장 하셨잖아요. 네네. 상황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승리에 또 공이 있는 분이어서 두 제가- 분도 자격 있고 최소한 경선 같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자격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내 선거, 국회의원 예. 내부의 선거는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축으로 형성이 되는데 예.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내대표를 왜 나가느냐에 대한 명분. 예. 그 명분 면에서 제가 아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좀 높았다는 표현을 썼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아하. 사적 관계라고 하는 친분이에요. 아. 명분과 친분이 이제 같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돼야만 아하. 당선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어떤 경우는 친분이 훨씬 높아야 원내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 어떤 경우는 이제 명분이 높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 박찬대 최고위원이 명분이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예. 박찬대 최고위원 또 친분도 명분과 친분에서 1위. 조금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원내대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의원들끼리 예. 이 친분이 없으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안 찍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근데요 그런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요 명분 친분 다들 있죠 뭐 네. 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예.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명분 친분이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럼 아예 출마 선언했다가 드랍하지는 않거든요. 해요. 도전을 출마 하고 선언을 떨어지더라도. 하진 않았을 텐데 그분들이 할까 이제 뭐 말까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을 고민했었던 건데.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이번에 네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
도 저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 이래도 되나 싶은데 뭐 그것까지는 그 양해라는 표현이 뭐 어폐가 있지만 그 받아들인다고 쳐도 저는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그 출사표를 던지는 순간 그동안에 이래저래 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 출마 의지를 밝혔던 네다섯 분인가요? 박찬대 의원보다 선수도 높으신 그런 분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고 제가요 솔직히 소름이 쫙 돋았어요.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런 건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회 원내 일당의 분위기가 이런 것인가 싶어서 쫙 소름이 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국회의장 얘기를 또 하실 겁니까? 예, 해주세요. 예. 아니 국회의장도요. 제가 국회의장 지금 6선, 5선 되시는 분 3분 지금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조정식 의원 6선 되신 분이 이제 그 국회의장 되시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면서 딱 처음 얘기가 내가 의장이 되면 국회를 어떻게 이끌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명심이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2번째인데 그리고 의장이 되시면 이재명 당대표보다도 의전 서열 훨씬 위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시겠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적절한가? 게다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했어요. 아, 그래? 뭐 추미애 의원은 뭐 대놓고 중립 안 하겠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 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도록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는 국회를 원만하게 합의로 좀 운영을 해라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건데 그거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그래서 와 22대 국회 이제 구성이 되면 정말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우려가 있으시다는 요 답변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요 표현은 좀 한번 꼭 쓰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독립의 의미는 뭐냐면 삼권 분립이잖아요. 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결국은 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죠. 그 중립은 하나의 어떤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립성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봤더니 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의미 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중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회가? 그러면 아하. 지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만들었던 법안에 대해서 그냥 어떤 명확한 이유도 없어요. 정확한 근거도 없는 관련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입법부 수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민의에 반한다. 그것이 정책 중립성인 겁니다. 근데 정책 중립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렇게 뒀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하는 중립성의 방향을 가라는 건데 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내부의 국회의장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입법부의 수장을 원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벌써 다 됐습니다. 예,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났네요. 예, 또 모실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에서는요.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자를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22대 총선 당선인 중에 주목을 받는 초선을 만날 텐데요. 싸울 땐 싸우면서 보수의 품격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신 분입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예,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두 분도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V조선 앵커셨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 좋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서 좀 비디오도 좋으세요? 예, 예, 제가 예. 빠뜨렸습니다. 예. 서운할 뻔했습니다. 예. 축하 많이 받으셨죠? 주변에서. 예. 이게 선거를 해보니까요. 이제 네. 선거 이후에 또 인사드리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도 이 90도 인사를 많이 했더니 지금 등에 허리가. 담이 와가지고요. 많이 웃기시면 저 지금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담이 아주 세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당선 소요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랄까요, 그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패배를 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의도 당사에서 어제 이제 22대 총선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뼈아픈 쓴소리도 있었는데 우리 당선자께서는 어제 자리 소식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예. 소회가 되셨습니까? 뭐 보도도 보고 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저희가 회초리로 맞았다기보다는 몽둥이로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몽둥이. 예. 그만큼 냉혹하게 저희를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 출발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당이 처음부터 모든 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가치를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살려 나가야 될지, 아. 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고, 그 예.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의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더 힘있게 추진을 하되, 예.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추진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당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영수회담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박성준 대변인 영수회담 배석하는 분도 만났는데, 당선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어떤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일단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요. 예. 사실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게 사실 검사 출신이고 중간에 정치를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선과 악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좀 머릿속에 있거든요. 제가 네. 이제 대화를 해봐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갖고 있었고 이미 기소된 것도 있고 앞으로 기소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대표가 되는 과정 전체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행보였다고 대통령도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예. 국민이 이렇게 따갑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인정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제 조율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결론이 났죠. 예. 예. 그럼 그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이 될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협치를 하는 상징적인 시간을 보내는 수준이 될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기업으로 치면 오너 두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대화와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성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합의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이 합의해야 될 부분을 대통령이 합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려고 했던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거는 당과 협의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 외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협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을 계속 적으로 놓고 정치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합의에 대한 수요가 있다. 협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국정 운영 기조는 맞지만 일부 방식이 틀렸다.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예. 보는데, 그거는 이제 야당의 인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은 국정 운영 기조 자체가 틀렸다. 물론 이제 기조와 방식이 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당선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조라는 게요. 예. 지금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한미동맹,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 빚이 400조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0조가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 13조를 더 뿌리자.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상충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 기조 자체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게 야당이 보는 관점에선 틀렸지만 예. 국가의 미래나 국민 다수의 어떤 이익,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총선 민심에서 드러나는 거는 예.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지 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같은 경우 예. 증원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2,000명이라는 숫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여러 전문가들도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숫자를 고집하고 꽤 지금은 물론 약간 열려 있긴 해요. 그런 방식이 나중엔 결국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처럼 전혀 정책적으로는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조는 증원이 맞다. 국민 다수가 80% 넘는 국민이 동의한다. 예. 그걸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독선적이었다고 국민들이 독선적이었다.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물러섰고 또 보건복지부도 자율성을 대학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조 자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 자리에서 얘기됐던 것은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발언도 나왔고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했던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서야대 구도를 거론하면서 여권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예정되어 있는 코스는 탄핵이다. 뭐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당선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의식 수준을 보면 굉장히 위급하다는 느낌 안 받거든요. 아니요, 위급하죠. 위급합니까? 위급하죠. 다만 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지는 부분은요. 상당 부분 용산에서 나온 부분이 커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미지가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전 일부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국정 기조를 바꾸는 방향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물러설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혜진 의원이 탄핵을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은 일단 협치를 시도할 겁니다. 저희도 협치를 시도하고. 근데 이게 어그러질 경우에는 이제 탄핵에 시동을 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논의하는 테이블 위에 최상병 그 특검 문제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은요. 사실 대통령 탄핵을 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다시 조사하라. 수사는 아니죠. 이 내용 자체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결론을 내라고 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핵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 문제는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신중하게 이걸 검토해야 된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당내에서는 일단 특검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공감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월요일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좋진 않겠죠. 그 차담회에서 이제 이렇게 첫 만남인데 사실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수사가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특검 가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만남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은 이제 헌법상 이제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를 당장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법 위반 소지를 드러내고 밝히고 해서 이걸 탄핵의 동력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 안 하고 왔어? 그럼 자기 지지자들한테 면이 안 서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그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대통령은 존중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는 대통령이 그거를 뭐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수용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2주 전쯤에 조선일보 사설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설인지 칼럼인지에서 그날 있었던 그러니까 작년 7월 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왔던 전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진솔하게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칼럼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주 순진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걸 이해를 이재명 대표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이해를 할까요? 저도 잘 좀 그리고 납득이 안 돼서. 어쨌든 그 안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그걸 결재하고 바꾸고 하는 권한이 다 국방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가 없는 걸 행사하는 게 직권남용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한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TV조선 기자 한 분이 이제 방송에 이런 말씀을 했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진짜 바뀐 것이다. 라는 지적도 했고.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이재명 대표가 꺼낼 거예요.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제들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텐데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의제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요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했어요. 당 전체에서는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본인 배우자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게 있고 경찰에 지금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그 대통령 배우자를 잘 직접적으로 건드리질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월요일 날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저도 뭐 여사 특검이랄지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을 대통령이 거의 안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하지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20몇 년 전에 첫 특검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온노비 특검이잖아요. 당시 이제 검찰총장 부인의 온노비 호피무늬 반코트 얘기했지만 일부에서는 당시 여사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25년 전에 제가 정확히 27, 8년 뭐 전에 이미 대통령 핵심 권력에까지 했고 당시 그거를 수용했었는데 스마트폰 나오기 10년 전에 이미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까운 분들에서는 언터처블이다. 이거는 사실 시대가 역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용 안 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미 20, 30년 전부터 그거는 수용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가 이제 박찬대 의원으로 민주당은 이제 사실상 정리가 된 거고 저희 당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원내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강공 모드가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애누리 없이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이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지금 수도권 의원들은 이철규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나서면 결국에는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내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색채가 덜한 누굽니까? 그 여러분이 계시죠. 이제 뭐 이를테면 김도우 의원도 있고요. 김도우 의원은 이제 법사위원장 장점이 법사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제 다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했었어요. 원내 수석 부대표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비례대표들 이런 분들은 조금 민심에 맞춰서 우리가 지도부를 꾸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류가 좀 강한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한판 승부에서 한판 내부자들에서 나이연대 김규환 논설실장의 나이연대의 그 방송 이후에 지금 모든 언론들이 지금 나이연대 나경원 당대표 그리고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가 이미 대세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했었었는데 당선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실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무슨 라디오 방송에서 특종을 하고 그래요? 저희가 중앙 언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는 분이 많지 않고 또 대통령과 만난 것도 저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뭐 부부가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부가 만났어요? 부부가 만난 건 아닌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저도 취재해 보신 결과. 이철규 의원이 중재를 한 것도 사실입니까?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 연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 두 분한테는. 그 두 분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나연대 뉴스에 마치 대해서 사내 연애를 하다 걸린 사람들처럼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 김현정 뉴스에서 그냥 웃을게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어려운 지역에서 좀 큰 표차로 당선이 예. 됐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붙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움직임이 빨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주선한 그런 식의 자리에도 가게 되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비토 기류가 생길까봐 제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물론 본인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털고 싶어서 아마 그런 자리에 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한 편인 것 그럼 같습니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가 그분 마지막 남은 친윤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친윤이라고 보긴 뭐하고요. 어쨌든 지금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또 장제원 의원 등들도 대통령과 다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에서는 그나마 이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친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이요. 당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당선 원내대표가 되는 걸 바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강원도. 같은 강원도에 같은 친윤인데. 그럼 권성동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 권성동 당대표 카드도. 의원도 본인은 당권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철규 카드에 대한 공감대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한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조금 더 좀 국민의 눈높이로 당이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세론이 완전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긴 뭐하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도우 의원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좀 출마해달라. 원내대표에.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원내대표는 독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예요. 당대표는 물론 원내대표도 어려운 자리죠. 원내대표는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원구성 협상 잘못하면 다 비난이 원내대표한테 갈 수밖에 상임위 없고. 뭐 그렇죠. 획득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비윤계 원내대표가 나오면 야당도 양보할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 말씀하세요. 워낙 말씀 안 하셔서 아니 워낙 잘 흐뭇하셨어요? 뭐 제가 끼어들고 어쩌고 할 새도 없이 후배 의원을 보시니 흐뭇하셨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뭐 유례없는 그 역대급 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근 당에서 나오는 예컨대 나이 연대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철규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부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어서 원내대표를 또 경찰 출신의 친윤의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좀 이철규 의원이 조금은 앞으로 1년 정도는 좀 물러서 계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저는 김도우 의원 오히려 박찬대 의원하고는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저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든 당 전체 지도부든 쫙 포진하는 게 국민들한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데는 얼굴이나 간판을 바꾸는 게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도권이 뭐 누가 있어야죠. 아니 원내대표 추천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계속 보세요. 얘기하는 게요. 원내대표 물론 이제 본인은 아마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저는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의정 경험도 있고 또 두루두루 친화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하고도 아마 친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정도가 좀 이번 1기 원내대표 를 끌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제 당 대표는 수도권에 다선 의원들이 좀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몇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박정훈 의원님이나 김재섭 의원이나 당선인이나 최고위원으로 쫙 지도부의 포진을
하면 그나마 낫지 않겠나. 그런데 막 저기 그 원내대표도 제가 전혀 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인물들이 막 출사표 원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수도권 저희도 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3선 이상 분들한테 예. 이제 그 소통을 해보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일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의 3선 이상이. 그리고 이제 당권으로 가실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철규 의원이 훌륭하신데 이 총선 참패에 사무총장을 했고 인재영입위원장을 했고 네. 또 공관위원을. 공관위원을 하면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책임도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쉬셨다 하는 게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수희 장관님께서 지금 저희 당의 어떤 그림을 다 짜주셨어요. 사실 예, 저도 좋은 그런 생각이고 예. 아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 예. 그 인물은 그렇고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실망을 한 게 이번 이제 전대가 짧게. 그 저기 정기국회 이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대 룰 바꾸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게 굉장히 우려가. 아마 룰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 같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당원 100% 7대 3 에서. 정도로 바꾸는 게 아하. 저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목소리를 지금- 좀 많이 내세요. 예, 그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쇄신 말씀하셨는데 이 쇄신의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쇄신의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그 가치 아래 저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저희가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기적 DNA가 강한 정당이에요. 그래서 뭉치질 못합니다. 의원들도. 의원들끼리 사분 오열돼 있는 성향이 강해요. 아. 그리고 저희들끼리 너무 시시비비를 따져요. 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누가 그 땅 저 불법 편법 증여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내부적으로 막 그렇게 동요합니까? 사실 잘 안 해요. 자기들끼리는 감싸줘요. 근데 저희는 너무 비판을 하고 따지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러다 보니까 뭉치질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하나를 세워놓고 그 쇄신의 가치 아래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예. 반반이다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나오실까요? 출마요? 예.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 본인은 원하지 않을 이 것 얘기- 같은데 이 얘기 빨리 할 본인은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올 가능성 많아요? 아니 그건 모릅니다. 이건 정치부 네. 오랜 기자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건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주변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등 떠밀려서. 예. 등 그리고 이제 떠밀려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갈등은 예. 두 사람 다 손해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지지율 빠졌고 윤 대통령도 지지율 빠졌잖아요. 네. 이게 서로 교차해서 지지하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빠진 현상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빨리 화해도 하고 또 어떤 그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서로 교집합을 만들어야 이게 정부가 힘있게 가지. 예. 지금 나오는 당권 주자들로서는 쇄신 또 국민들이 보기에 흡족한 혁신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주시하고 있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고동진 사장입니다. 이번에 강남병에서 당선이 됐는데 네. 삼성전자 저는 출신. 개인적으로 그분이 당 사무총장을 맡아서 당을 삼성식으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삼성같이. 기존의 논리로만 당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 당이 아하. 개혁이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당 운영이 사무처도. 그래서 그런 개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글로벌 기업 삼성처럼 글로벌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예.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그리고 대표도 김재섭 대표 같이 초선 중에 하거나 아니면 배현진 의원처럼 재선 중에 하거나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완전히 판을 다시 짜는 생각을 해야지 기존 인물들 놓고 누가 비윤이네 친윤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옳소. 예. 김재섭, 배현진까지 우리 대표를 고민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확장성은 배현진 의원이 커요. 김재섭보다. 예, 배현진 의원은 당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약간 이제 그동안 쓴소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입지가 얼마나 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의원님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돼서 예, 일단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장관님. 네, 아까 인터뷰하면서 제가 민의라는 게 무엇일까를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민의라는 게 지금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의만이 다 민의일까요? 박 실장님. 네, 또 불금입니다.
복잡한 뉴스들이 많았지만 일단 주말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영수회담 여야를 또 매우 눈으로 우리 지켜보죠.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마무리합니다. 한판 승부.